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재 기자와 함께하는 크립토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도영 대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테라 사태가 있기 하루 전에 3,800억 원을 현금화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네, 이 디지털 에셋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권 대표가 홍콩 커스터디 업체 헥스트러스트가 보관하던 이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3억 개, 당시 기준으로 약 3,812억 원 규모인데요. 이 작년 5월 6일 오전 9시경에 바이낸스 지갑으로 보낸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이 헥스트러스트는 테라폼랩스의 파트너 겸 투자처인데요. 이러한 커스터디 지갑에서 바이낸스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면 이 현금 환전으로 간주하고 이후 데이터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이낸스 지갑으로 전송이 있었던 5월 6일 오전 9시경은 이 테라의 딥해깅이 일어나기 불과 하루 전이었는데요. 네. 이 코인 마켓캡 기록을 보면 이 테라는 5월 7일부터 8일에 딥해깅이 시작이 돼서 9일부터 급격하게 가격이 무너졌습니다. 이 디지털 에셋이 작년 5월 이 테라 사태 전후로 권 대표 주변을 추적해 오면서 이 USDT를 대량 매도한 사실과 그 지갑을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현금화 데이터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그 현금화한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사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남부지검 증권 금융증권 범죄 합동 수사단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테라폼랩스와 헥스트러스트의 관계, 또 헥스트러스트의 지갑 주소를 최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찰이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에 이 USDT의 현금화 경위, 배경 등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고, 무엇보다 이 권 대표가 왜 작년 5월 6일에 USDT를 대량 매도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UST, 테라의 딥해깅 징후가 나타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권 대표는 세르비아에 주소를 등록하고 도피하고 있는 네.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죠. 네. 적색 수배도 발령이 됐는데, 자, 권 대표가 테라 사태 이후에 돈을 다 잃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작년 6월에 지난 2년간 내가 번 돈은 테라폼랩스에서 받은 현금 급여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당시 한 인플루언서가 권 대표의 디파이 서비스인 디젠박스를 통한 현금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을 했던 건데요. 이 테라 사태로 가진 재산 대부분을 잃었고 사실 돈에 관심이 별로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그랬죠. 네,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현금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권 대표와 헥스트러스트의 관계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갑이 테라폼랩스의 커스터디 업체 지갑이기 때문인데, 이 헥스트러스트는 2020년 9월 17일에 이 테라폼랩스와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커스터디와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테라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 테라 블록체인과 통합해서 루나 스테이킹도 지원한다고 밝혔었는데, 또 이 테라폼랩스가 작년 3월에 헥스트러스트에 투자한 사실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현금화 정황이 포착된 이후로 앞으로 수사로 드러날 부분들이 더 있기 때문에 권도영 대표의 신병 확보를 포함해서 추가로 수사 진행 상황이나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의도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맞습니다. 범죄 혐의가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으니까 신병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한국의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으로 불리면서 KNFT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활동한 메타콩즈를 둘러싸고 그동안 진흙탕 싸움이 상당히 벌어졌었는데요. 일단 일단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이 BAYC NFT가 KNFT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으면서 그동안 많은 좀 활동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시장 상황이 나빠지기도 했고, 또 메콩 코인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이 메타콩즈가 좀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가 계속되자 메타콩즈를 이끌던 이강민 대표가 지난 7월 이두희 멋쟁이 사자처럼 대표를 최고 기술 경영자 CTO로 영입을 하면서 소방수의 역할을 맡겼던 건데요. 이두희 대표가 이 메타콩즈에 합류하면서 초반에 강도 높은 조직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시작이 된 건데요. 이강민 메타콩즈 대표는 물론 또 황영기 최고 운영 책임자,
CEO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라이프 고즈 온 프로젝트를 추진을 두고 이견이 커졌고 이두희 대표가 이 메타콩즈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 충돌이 좀 계속해서 심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강도 높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갈등이 임원들 사이에서 네. 발생을 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이 황영기 CEO가 이두희 대표가 이 수억 원의 외제차를 법인차로 구매해서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좀 공개적으로 제기를 했고 네. 이에 맞서서 이두희 대표는 이강민 대표와 황영기 CEO의 경영 능력을 비판하면서 맞섰습니다. 최근에 이두희 대표가 메타콩즈를 인수하는 것으로 좀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직원 임금 미지급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이 나빠지게 됐습니다. 지난달 15일에 익명의 메타콩즈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서 이두희 대표가 횡령과 은닉을 위해서 의도적인 태업에 나섰다고 주장하는 일도 벌어졌었는데요. 이 메타콩즈가 클레이튼에서 이더리움으로 체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 달 이상의 지연이 벌어졌는데 그 배경에 이두희 대표의 태업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두희 대표는 즉각 반박하기도 했는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허위의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성매매 논란까지 지금 터졌습니다. 네. 이강민 대표하고 황영기 CEO, 그 외에 주요 경영진들의 불법 성매매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가 지금 포착이 됐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이강민 대표와 이 황영기 CEO는 지난 4월에 불법 성매매를 위해서 이 호텔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법인카드를 이용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좀 적나라한 성매매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호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만나기 전에 이 텔레그램에서 대화한 내용에 매춘 비용이나 여성을 선택하는 발언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충격을 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불법 성매매도 문제지만 이 요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 예. 이 실제 메타콩즈 회계 실사를 보면 4월 초에 결제된 호텔 이름과 경영진들이 언급한 호텔 이름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외에도 임시주총을 앞두고 협박 논란도 커졌는데요. 이강민 대표 측 인물들이 이두희 대표를 지지하는 주주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강민 대표 측 인물이 이두희 대표를 지지하는 주주들에게 폭언을 하고 이제 집의 호수를 얘기하면서 여기 아직도 거주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있으니 처신을 잘하라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협박을 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네. 불법 성매매를 한 데다가 그 요금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 참 말문이 막힙니다. 네. 네. 참 앞서서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강민 대표의 해임안이 발표가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일단락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지 갈등이 봉합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강민 대표가 해임이 되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선에서 진흙탕 싸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로 보이긴 합니다. 이 메타콩즈 이사회는 서초구 이 메타콩즈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강민 대표의 해임 등 6개 안건을 모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안건들을 보면 이강민 대표이사의 해임안이 찬성 4표로 가결이 됐고 또 이 나성영 신임 대표이사의 선임안도 5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또 이강민 대표이사 외 10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고소의 건도 찬성 4표로 가결이 됐고 또 이강민 대표이사 외 10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건도 찬성 4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성영 대표가 새롭게 전면에 나서면서 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일련의 논란을 겪으면서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예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또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런 메타콩즈 논란은 국내 NFT의 단말마에 불과하다 이런 냉소적인 반응도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세청에서 이상 외환 송금과 관련해서 6조 원 규모를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관세청 서울 본부 세관은 이상 외환 송금과 관련해서 57개 이 6조 원 규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은 업체들인데요. 서울세관은 이상 외환 송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업체가 수입 실적이 없는데도 이 디지털 자산 구매 목적의 송금을 수입 전 사정 송금으로 속인 뒤에 외환을 불법 유출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감원 조사 결과 이상 외환 송금의 대부분이 홍콩으로 흘러갔다는 점을 고려해서 홍콩 세관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려 6조 원입니다. 규모가 네. 상당히 큰데요. 사실 뭐 불법 외환 송금과 관련한 소식은 뭐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방지하기 위한 대안책은 마련이 되고 있을까요? 네, 서울세관에서는 이 사전 송금에 대한 불법 외환 유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역 대금인 것처럼 위장해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외환 송금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건데요. 이 관세청은 수입 통관 자료와 은행의 외환 송금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이 외환 송금이 실제 무역 거래 대금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하고 전담 수사팀도 운영할 예정인데요. 서울세관과 관세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상 송금과 관련한 혐의를 또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해외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기업에 외환을 송금한 적이 있는 기업이 이 중점 조사 대상에 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현재 세계 2위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에 우리 돈으로 하면은 1,200억 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자, 미국의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건가요? 네, 돈 세탁 범죄를 방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이 미국 규제 당국이 벌금 등의 명목으로 1,200억 원을 부과했는데요. 이 뉴욕주 금융규제 당국과 코인베이스는 현재 시각으로 4일 이 해당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뉴욕주 금융서비스는 코인베이스가 자금 세탁을 비롯해서 불법 행위와 연관된 고객이나 의심 거래를 걸러내는 데 실패했다면서 조사를 진행했고 코인베이스는 이번에 1억 달러를 내고 조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돈 세탁 범죄를 방치했다라는 거죠. 무시했다라는 건데 코인베이스 지금 자금 세탁건에 대해서 규제 당국이 조사를 했고요.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두 주체가 합의문을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 이 자세한 합의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네, 합의문에 따르면 이 코인베이스는 금융거래 규정 위반에 따라 5천만 달러의 벌금을 우선적으로 내고 사내 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5천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CNBC 방송은 세계 3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였던 FTX의 파산 보호 신청 사태 이후에 이 규제 당국의 조사가 강화되면서 이런 코인베이스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자금 세탁을 방조했다라는 건 잘못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지금은 벌금을 내고 규제 당국의 조치를 따르겠다 이런 방침을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밝혔잖아요. 이에 대한 혹시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호재로 작용한 좀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히려 호재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 거래소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유일한 업체인데요. 예. 코인베이스가 규제 당국과 합의하고 준법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이날 장중 12%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악재를 잘 마무리했더니 오히려 호재가 돼서 12%나 급등을 네. 했다고요. 참. 자, 그리고 이 밖에도 코인베이스 쪽에서 뭐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맞습니다. 개인 지갑 연동 서비스 얘긴데요.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트위터를 통해서 고객의 개인 지갑을 플랫폼에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너무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뭐 몇 가지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FTX 파산 사태 이후에 이 개인 디지털 자산 지갑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이 FTX에 보관된 자산을 출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개인 지갑에 직접 보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 이런 개인 지갑 연동 서비스도 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연속해서 빠지지 않고 저희가 전해드리는 소식이죠. 바로 샘 뱅크먼-프리드 소식인데요. 자, 어제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무죄를 주장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연방 법원이 샘 뱅크먼-프리드의 보석 조건에 이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 관련 자금에 접근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모두 금지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외신에 따르면 데니얼 사순 미 연방 검사는
판사에게 이 뱅크먼-프리드가 FTX와 알라메다 자산에 접근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추가 채권 조건을 요청한 건데요.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 조치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샘 뱅크먼-프리드가 보석 조건을 어기고 디지털 자산을 거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소식의 연장선으로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이 해당 조치가 지난주 알라메다 연계 지갑에서 발생했던 자금 이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지난달 29일 코인데스크 US는 뱅크먼-프리드가 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 알라메다 리서치 연계 지갑에서 17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1억 6천만 원 상당의 디지털 자산이 판매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전날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지갑에서 이체된 금액이 뱅크먼-프리드의 보석금과 일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뱅크먼-프리드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금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그의 변호사 중 한 명인 마크 코엔 역시 이 사건은 뱅크먼-프리드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순 검사는 검찰이 뱅크먼-프리드가 최근 알라메다와 연계된 송금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을 했는데 하지만 한때 지갑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서 이전에도 트위터에서 거짓 진술을 했으므로 믿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런 조건을 어기고 거래한 게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검사가 그 샘 뱅크먼-프리드 쪽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거짓 진술의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거짓 진술의 예시로 지난해 11월에 FTX가 파산 보호를 신청하기 바로 며칠 전에 뱅크먼-프리드가 올린 트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네. 이 뱅크먼-프리드는 FTX도 자금도 괜찮다 이런 내용의 트윗을 올렸었는데 결국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거짓 진술이었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네. 그리고 현재는 삭제가 됐다면서요? 네, 현재는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 현재 FTX 사태 이후에 샘 뱅크먼-프리드는 지난달 22일 2억 500만 달러의 채권 보석으로 풀려났고 지난 3일에는 사기 등의 8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미국 뉴욕 맨해튼 검찰은 FTX 사태의 피해자들의 자산을 찾아서 되돌려주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태스크포스는 피해자 자산 추적과 회수, 또 FTX 관련 기업을 조사, 기소하는 등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립토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